대관제 목류록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 한시 짓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시에 대한 관점,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자가 많고 막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왔던 여기 품격, 그 다음에 시체, 요렇게 해서 평담은 부류어 천속하고 기고는 불인어 괴벽, 제형은 부근어 물상, 서사는 부병어 성률, 요거를 풀이해 놓은 게 이 천자 채치원과 대화하는 요 부분이었어. 평담하되, 평담은 천속한 대로 흐르지 말아야 하고 천속한 대로 흐르지 않는다. 이게 부류어 천속이라고 보면 되고, 기고하되 괴벽함에 이웃해서는 안 되고, 기고는 불인어 괴벽, 괴벽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괴이해서는 안 된다. 제목을 내어 읽을 경우 제형에는 물상을 형상화하는데 군색함이 없어야 하고, 그래서 요 제형은 부근어 물상, 여기 보시면 부근어 물상, 요거를 풀이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서술할 경우 서사에는 성률의 병폐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사는 부병어 성률 해서 요거에 대한 설명이 평담, 기고, 제형, 서사 해서 나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그 결말 부분에 이건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한원 선생이 탄핵을 하고, 그리고 이색이 먹물을 넣어가지고 오장육부에 40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대관시와 묵줍을 주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시로서 문명을 얻으려는 염원과 포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탄핵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부조리한 현실의 반영, 그리고 그 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묵즙은 시문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과 싸워야 되는 그 유가 지식인들의 그 운명을 나타내주는 거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몽 후에도 여전히 절망적 현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그게 관료적 문인 집단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생무상에 대한 의견에 대한 대립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나와 있어. 보면은 인생무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꿈속에 어쨌든 얘는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자, 꿈속에 이 화려한 삶, 이 화려한 삶 때문에 그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거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절망적 현실이 와닿는 부분을 통해서 인생무상이다라고 보는 면이 있고, 이 해석에 대한 관점이죠. 인생무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궁벽하고 영달하는 것은 운수에 달려있는데 어찌 깨어있을 때와 꿈꿀 때 이것을 겸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서 꿈속에서 이미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게 꿈속에서 부귀영화 누린 거잖아. 누렸으니 현실에서 궁벽한 거 가난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다 라는 이런 대립적인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묵즙 강몽 후에 현실 을 연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40년 뒤에 심의의 몽중세계가 실현되리라 라고 하는 그 예고가 있었다. 현실에서는 그 40년 뒤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현실에서 욕망 충족이 되지 않음을 나타내서 비극성을 높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광몽 후에 절망적 현실을 보면 자신의 욕망 실현이 오로지 꿈속 몽중에서만 가능하다는 절망을 드러낸다. 이것은 위에랑 마찬가지로 현실적 욕망 실현이 몽중, 즉 현실 그 꿈속과 현실 양쪽에서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현실 세계에서의 욕망 충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스스로 닫아버리면서 비극적 결말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궁벽하고 영달하는 것은 운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왔던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영달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비극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사장파적 문학관과 도학파적 사장파적 문학
관을 가진 심의를 도학파적 학사, 즉 한원이 탄핵하는 것은 몽중세계와의 일체감에 대한 일부 균열, 그리고 이규보를 탄핵한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도 있다. 그리고 남곤을 상소했던 그 경험과 앞에 나왔던 자기 실제의 그 경험이죠. 그리고 홍문관의 참소를 반영해서 부조리한 현실의 반영 및 고발, 비판이 나타난다. 현실에서 관직을 탐낸다는 비판을 대관선생이라는 호를 부여해서 그렇지 않음을 항변하고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몽 후의 현실 세계와 화려한 몽중 이상 국가의 대비를 통해 현실 세계의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부정이 나타난다. 대비, 그죠? 그래서 계속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자, 대간제 목유록과 환몽소설 구운몽의 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간제 목유록은 목유록 소설이라고 하고 구운몽은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몽자류 소설. 그래서 둘 다 꿈과 관련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일단 그 인과성, 구성 플롯이 어떻게 되느냐. 대관제 목유록은 사건의 인과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과성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교술문학이다. 왜냐하면 자기 약간 그런 체험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꿈속은 물론 다른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맞다고 보는 것은 서사문학이다. 요렇게 보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근데 구운몽은 사건의 인과성이 있다라고 본다. 이건 어쨌든 둘로 나누어 지는 주장이 있다. 근데 대간제 목유록은 사건의 인과성이 없다고 보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몽중세계의 성격, 몽중세계가 비현실적 세계다. 그리고 구운몽은 몽중세계가 현실세계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현실로 나오는 그 성진의 세계가 오히려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고, 양소유가 꿈속 세계인데 거기가 좀 더 현실적인 유교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일대기를 보면은 역대 문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고, 구운몽은 영웅의 일대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자, 근데 공통점은 환몽구조이잖아. 그래서 환몽구조를 사용한 이유는 꿈의 형식을 기록하는 그 서사의 전통을 고려했다. 그래서 고려 초부터 조선 초기까지 꿈속은 그 꿈속에 있는 이야기는 꿈을 사실적으로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인몽, 강몽 과정이 약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우언의 전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을 꿈이라는 허구 그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부조리한 현실, 지금 어쨌든 자기가 벼슬도 못하고 어쨌든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타난다. 그래서 꿈을 통한 자유로운 상상과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작가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더라. 이 글을 써서 혹시나 화를 입게 되는 그게 필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필화 사건이라는 거는 뭔가 그 글을 써가지고 비판하고 풍자했을 때 그 창작자가 그걸 쓴 사람이 약간 벌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그걸 필화 사건이라고 해. 글을 써서 이게 붓이잖아. 그 글을 써서 화를 입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저기 혹시 이 우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우언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냐면 약간 그 우화 같은,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풍자하거나 교훈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막 숨은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우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화 뭐 이런 것처럼 우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사회 역사적 모순의 비판적인 사대부가 이를 극복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꿈의 형식을 활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다. 이거 뭐 필화 사건을 피하기 위함이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자, 대관제 목류록에 뭐 의의 해서 목류록계 작품의 효시다. 자, 효시라는 거는 첫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 소설사에서 그 조선 초기 금오신화와 조선 중기 홍길동전을 이어주는 작품. 그리고 수필문학인 시화를 목류록으로 뭐 수용을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시화 문학의 계승을 발전한 것이고 고려 조선 초기 실제의 꿈을 기록한 몽기가 허구적 꿈을 인몽, 몽중, 강몽 형식으로 기록한 목류록으로 발전하는 뭐 선구적 작품이다. 뭐 꿈을 기록한 것이 이게 실제 꿈을 기록한 거를 몽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허구적 꿈을 기록한 목류록으로 발전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 대관제 목류록의 소재, 꿈속의 환대, 하사, 시녀, 시중, 궁다를 궁다를 꿈과 현실에서는 그 동시에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뭐 휘파람, 싸움의 묘사, 뭐 이런 것들이 뭐 열자의 주목왕편 뭐 이런 곳에서 나오나 봅니다. 그 다음에 휘파람 싸움의 소재, 범진이라는 사람이 쓴 뭐 장소가 호기부라는 글에서 그 다음 시작법은 송대 시인들의 시작법, 당경, 매요신, 하주, 여본중 그 다음에 문장 왕국의 설정 뭐 이런 것들 소재를 취했다. 뭐 성균관 유생들이 그 유생들의 놀이 이게 관희가 그런 거니까 공자를 뭐 천자로 하는 이 나라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두보를 전자로 하고 있고 최치원을 천자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재를 영향을 받았다. 그 다음에 뭐 시평, 역대 시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넣어가지고 썼다. 자, 그 다음에 목류록이란 무엇인가? 자, 인몽, 그 다음에 몽중 강몽이라는 액자 형식. 그리고 작자와 주인공은 불만에 찬 관계지사가 많다. 자, 그 약간 비분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자성어에서 약간 관계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불만,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에 불만을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일에 약간 뭐 분노 이런 걸 느끼고 탄식하는 사람 그거를 관계지사라고 해. 원래는 뭐 의분 그러니까 약 분노 그러니까 의롭지 이렇게 하지 말고 세상의 옳지 못한 일에 의분을 느끼고 탄식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옳지 않은 건데 거기에 이제 불만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현실에 대한 비판 및 개성과 이상에 대한 시련이 나타나고 주로 조선시대 소외된 사대부 지식인층에서 많이 창작이 되었다. 욕구 불만을 꿈에서 충족하고 한문으로 창작하는 것이 많았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 지식의 토대 위에 작품 세계가 구축되어 작품 이해를 위해서 기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술적 성격이 좀 강한 면인데 아까도 그 뭐 인과성에 대해서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게 좀 달랐듯이 자 이것도 반론 서사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지식 활용은 작가의 주관을 객관화하려는 뭐 의도다 요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아까 대체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 지식 토대 위에서 작품 세계가 구축되었다
그래서 기존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교실적 성격이다. 그 다음에 창작 동기는 사회 혼란기에 지식인층의 불만을 토로하거나 국가순환기, 뭐 임진왜란, 그다음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 민족적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서 장작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류자는 현실적 인물, 목류 인물은 이미 죽은 역사 인물이 또 많다. 종류를 보면 주인공의 활동 양상에 따라 그냥 지켜보는 방관자 참여형 주인공,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념 제시형, 뭐 현실 비판형. 그다음 뭐 방관자형은 목류자가 목류 세계에 얘는 방관자니까 개입하지 않는다. 강도 목류로 금화사 목류로. 그다음 참여자 목류자가 개입을 하지만 주역이 아니다. 원생 목류록, 달천 목류록, 피생 목류록. 여기 있잖아. 원생 목류록과 강도 목류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공형은 말 그대로 얘가 주인공이야. 대관제 목류록. 앞에 나오는 요 세 작품이 다른 그 수능 특강 예전에 뭐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품의 목적에 따른 뭐 분류, 이념 제시형이 있고 현실 비판형이 있더라. 뭐 위인이 등장해서 이상국을 꾸미거나 연락을 벌이는 내용이 대관제 목류록, 사수 목류록, 뭐 금화 목류록. 그 다음 현실 비판형은 특정 역사 사건에 연루된 희생 인물이 등장해서 당시 정치 사회적 부조리를 반성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 뒤에 뭐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는데 원생 목류록은 그 단종 이야기 있잖아. 사육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 우리 영화 그 단종 이야기 있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 세조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몽자류 소설 그 비교, 몽자류랑 목류록 앞에 뭐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몽자류 소설은 현실과 몽 중에서 주인공이 변하지만 목류록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 몽자류 소설은 주인공이 변한다. 근데 목류록은 변하지 않는다. 주인공이 변하는다고 하는 게 그 몽자류 소설이 구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대관제 목류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원래 뭐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이 주인공이 변한다라고 하는 게 그 구우몽에 보면은 어쨌든 현실이 성진으로 나오고 꿈속이 양소유라고 나오기는 하잖아. 그래서 이 주인공이 다른 인물로 되는 거라 보면 되고, 목류록은 심의 그대로 가는 것이다. 허구적 인물이냐 역사와 관련된 인물이냐에 뭐 차이가 있는데, 인물의 이해를 위한 기존 지식의 필요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몽자류 소설은 몽중 세계에서 개인적 영달, 뭐 그 벼슬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많으나, 목류록은 사회 비판과 작가의 이상 시련이 많더라. 그 다음에 몽자류 소설은 각몽 후에 인생 무상이 많으나 목류록은 그렇지 않고, 목류록 소설은 아까 앞에서 나왔었는데 인과적 계기성을 갖지만 인과적이다. 근데 뭐 목류록은 시간 순서에 의한 사건의 배열이다. 그래서 사건의 인과성에서 서사 장르의 규정에서 차이가 난다. 인과성이 있으면 서술, 인과성이 없다고 보면 교술. 몽자류 소설은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의 토대 위에 형성되지 않는 허구적 세계로서 작품 세계는 그 자체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목류록은 역사적 사실이나 지식의 토대 위에 형성되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자, 뭐 몽자류는 뭐 허구라서 그런 뭐 지식의 토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류록은 약간 배경 지식, 역사적 사실, 지식 토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독립된 소우주를 이루느냐,
뭐 서사적느냐 교술적느냐 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전자는 독자가 허구를 통한 감동을 얻게 되고 후자는 사실에 대한 이해와 확인에 도달한다. 목유록은 교술인가 서사인가 뭐 계속 그 나왔던 장면인데 뭐 교술이다 보는 것이 있고 서사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데 교술이라고 보는 것에서는 외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지식의 토대 위에 그대로 그 역사적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구축됐으며 작품 이해를 위한 이에 대한 뭐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몽자류 소설은 허구적 세계이므로 이해가 필요가 없다. 사건의 연결이 시간에 의한 배열 앞에서 했던 말이죠. 그리고 독립성이 강해서 앞뒤를 바꾸어도 작품이 구성된다. 근데 몽자류 소설은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에 주인공 실제 인물이 많으며 허구적으로 창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인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몽자류 소설은 허구라서 뭐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갈등하는 요소가 적다. 근데 몽자류는 갈등이 있다. 아니다, 서사다라고 보는 관점은 꿈이라는 허구의 서사 형식, 그리고 사실 전달의 기존 장르를 사용하지 않고 꿈의 허구적 형식을 사용한 것은 객관적 사실의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작가가 지닌 주관적 신념의 표현의 의도가 강하다. 즉, 작가가 주관과 괴리된 채 전개되는 역사 과정의 모순에 대항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역사적 사실을 허구를 통해 변형시킴으로써 허구를 통해 변형했다. 이러한 괴리와 모순이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몽유록계 소설과 몽자류 소설이 있는데 얘네들은 둘 다 그 공통점은 환몽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몽유자는 그 현실 자아, 즉 몽유록에서는 현실 자아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그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나가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진과 양소유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얘는 일치한다. 얘는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뭐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얘는 깨달음을 얻고 성장 발전한다. 그 다음에 꿈이 뭐 작품의 외적, 역사적 인물 그리고 사건이 개입해서 교술적 성격이 강하고 얘는 꿈이 허구적 인물이고 사건이라서 서사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몽유록은 소외된 비판적 인물이 주인공이라서 현실 모순 비판이 강하고 많고 그 성격이 그 다음에 몽자류는 뭐 삶을 성찰하고 깨닫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몽환구조 그 환몽구조랑 같은 거라 보면 되는데 허구 현실 허구라고 나와 있어. 그지? 그리고 뭐 현실 허구 현실의 구조가 많다. 그 다음에 몽환구조도 보시면 얘는 인몽 뭐 인도밋 좌정, 토론, 시연, 강몽. 얘는 인몽, 꿈, 강몽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주인공 이름 또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명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 얘는 몽자가 들어가서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고 얘는 뭐 몽유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꿈 역할은 환상을 통한 이념 관철을 추구하는 거고 얘는 환상 통한 욕망 이념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16세기에서 애국개몽기 얘는 17세기에서 19세기 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게 뭐 여기 원래는 뭐 인몽, 인도 및 뭐 좌정 토론 시연 뭐 이런 건데 그 뭐 학교에서 뭐 말씀하시기로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적어볼까요? 대관제 몽유록이 효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대관제 몽유록은 첫 작품이라 형식이 뚜렷하게 뭐 갖춰지지 않았다. 않음을 알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자, 이게 대관제 몽유록이었습니다.